안녕하세요, 수빈슐레입니다. 오늘은 흑백 요리사의 영웅이자 미친 듯한 끼를 가지고 계신 최현석 셰프님의 업장 초이닷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최현석 셰프님의 앨범 더 테이블 가로수길점을 갔을 때 솔직히 너무 실망해서 초이닷은 안 가고 있다가 처음으로 방문해봤습니다. 사실 평이 누구는 좋다, 누구는 왜 가냐 너무나 갈렸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고 판단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셰프님이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나 멋지셨기에 방송에서 나왔던 요리들로 코스를 구성하셨다 하여 호기심에 방문해봤습니다. 최현석 셰프님이 흑백요리사 출연자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요리하는 또라이려나? 디핀도 곧 방문해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최현석 셰프님은 안 계셨지만 조내진 소믈리에님이 계셔서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와인도 접객도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위치는 청담 사거리 버버리 옆 건물입니다. 입구가 찾기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긴 건물 안쪽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뒤쪽에 있고 발렛 파킹도 가능합니다. 사실 내부 인테리어는 사실 크게 파인하다는 느낌은 없고 고급진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3D 편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래서 진짜 오너 셰프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룸도 마련되어 있고 업장 곳곳에 셰프님이 받으신 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 전문 소믈리에인 조내진 소믈리에님이 계셔서 그런지 페어링 코스 다양하게 있고 또 글씨 크기가 매우 커서 어르신들도 한눈에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자리에 앉으면 오늘의 코스 설명이 있는데 디저트 2종류까지 합쳐서 총 9개의 코스가 나오네요. 디너는 2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가성비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역시나 메뉴판은 이번 코스의 컨셉, 즉 한식의 재해석답게 전부 다 한식돌로 표현되어 있네요. 첫 번째 주전부리 4종이 나오기 전에 페어링 와인으로 끄레망 디 쥐라 피니에가 나왔습니다. 달지 않고 가성비 좋은 발포성 와인으로 이미 유명하죠. 주전부리는 파인다이닝에서 자주 보이는 기물과 함께 4가지가 나왔습니다. 왼쪽부터 먹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고,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육회와 매쉬드 포테이토와 함께 나왔고 참기름 냄새 역시나 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맛있는 맛이었고요. 두 번째는 쌀밥이라는 주전부리였는데 훈연한 광어 위에 캐비어를 올려주셨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훈연한 생선들의 맛이 나서 이것도 페어링 해주신 끄레망과 잘 어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갈비인데 브리오슈 빵에 감싸서 고추를 주셨나 했는데 저게 돼지갈비라고 합니다. 최현석 셰프님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많이 하시죠? 재밌죠? 이 친구도 무난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번째는 호떡이었는데 도우 안에 씨앗을 필링해서 넣어주셨고 위에는 치즈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주전부리는 진짜 호떡 맛이 나서 재밌고 맛있었는데 역시나 마지막에 배치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살짝 달달하니 마지막 디저트 같은 느낌이죠? 주전부리의 순서가 역시 의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하우스 브레드가 나오는데 동그란 하드롤 빵과 큐브 모양의 72시간 발효해서 만든 탕종식 빵이 나왔습니다. 두 빵 모두 무난히 맛있었는데 이즈니 버터 위에 말돈 소금 올려주셨거든요. 이 버터랑 먹으니 맛이 확 사는 느낌? 빵의 개성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버터와의 조화를 신경 쓰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론 파티셔님이 계신 걸로 알고 그분이 만드셨을 텐데 사실 빵은 블란제리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파티셔님들도 빵 다 잘하긴 합니다. 간장게장 역시 재밌죠. 선물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연두부 위에 간장게장과 홀랜다이즈 소스 그리고 김 오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알기론 이 디시가 사실 최현석 셰프님이 마지막 두부지옥 미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디시로 나올 요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가 여기저기서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셰프님이 분자 요리도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요리의 질감과 형태를 바꿔서 푸는 것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리에 있어서 창의성의 기본 요소 2가지죠. 뭔가 디저트같이 생겨서 먹을 때도 케이크처럼 퍼먹어야 할 것 같아서 한 입 먹는데 참 재밌습니다. 두부를 직접 만드셨다는데 생각보다 맛이 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간장게장의 맛이 한 단계 정도 강하거나 양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소스도 확실히 역할해주고 입안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맛있습니다만 절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장게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밸런스 확 맞고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닝이니까 게장의 맛을 확 강하게 가져가기 힘들 테니까 양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다음 메뉴 이름이 국밥입니다. 이때 다음 페어링 와인 뿌이빛의 지역에 샤르도네가 나왔는데 가격 자체가 비싼 와인은 아닐 텐데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맛 내주는 와인이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페어링이란 음식과의 궁합도 중요한데 솔직히 레스토랑 입장에서 가격이 맞아야 해요. 이게 우선 더 중요해요. 나 좋은 거 주고 싶지. 근데 가격이 맞는 선에서 그 가격대에 최선의 와인들을 찾아내서 페어링하는 게 좋은 소믈리에의 자질이거든요. 저는 이날은 이게 다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와인 다 맛있었어요. 국밥이 나왔는데 세 가지 버섯으로 만든 우마미국 버섯 콘소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는 쌀알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토마토 김치까지. 사실 프레골라라는 쌀 모양의 파스타가 있어요. 근데 저거 아마 셰프님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모양 잡고 만드신 걸 겁니다. 질감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살짝 참기름 터치 있는 듯 했습니다. 이번 코스가 한식의 재해석이다 보니 올리브유 대신에 참기름 터치로 마무리하신 게 아닐까? 버섯 우마미국은 정말 추운 날씨에 먹기 딱 좋은 아주 진한 감칠맛이 도는 국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진짜 오묘해요. 김치의 뉘앙스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토마토가 그 강한 맛을 한 단계 낮춰주면서 밸런스도 맞춰주는 느낌? 그리고 국밥이니 말아서 먹어보고 김치랑도 먹어보고 재밌네요. 그리고 이 메뉴는 식사 메뉴가 아니죠. 중간에 나왔고 양이 적어서 이 순서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번 레스토랑 산에선 중간에 리조또가 나오니까 뭔가 어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긴 양이 적어서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 오늘 갈 길이 먼데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 말이 더럽게 많네요. 가자미 미역국 큰 접시가 나오더니 바로 흑백요리사 그 메뉴가 가자미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미역국을 갈아서 소스로 만들어주셨고 위에는 가자미가 아니라 광어고요. 그 위에는 가리비와 무조림이 올라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요리는 소스 한번 먼저 먹어보고 또 다 섞였을 때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 느껴보면서 먹는 게 좋죠? 한 입 먹어보니 광어 아주 잘 구워져 있고요. 미역국 소스도 매력적인데 하나 아쉬운 거, 광어의 간이 아쉬웠어요. 이게 표면에 소금이 확실히 뿌려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광어가 빵이 좋아서 두꺼우니까 먹다 보면 안쪽은 간이 안 되어 있어서 살짝 아쉬운 느낌? 첫 몇 입은 소금간이 느껴지는데 먹다 보면 좀 심심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성재 셰프님이 드시고 가신 걸로 아는데 소스도 염도 없는 거 아닌데 이상하게 중간부터 간이 부족한 느낌? 제가 이 의견을 내니 앞에 분들도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페어링 해주신 뿌이핏의 와인과는 역시나 최고의 조합. 수제비 재밌죠? 봉골레가 아니라 수제비로 바꾸셔서 역시나 이번 코스 컨셉에 맞게 한식적 요소를 넣으셨습니다. 굳이 파스타면을 안 쓰시고 수제비를 쓰셨네요. 메뉴판엔 마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질감이 진짜 좋네요. 이걸 알덴테라고 해야 하나? 쫄깃합니다. 아마 밀가루 반죽 비율도 조합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거 어센틱한 알덴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 질감 다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조개는 조개계의 여왕이죠. 백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간을 전혀 안 하시고 백합의 맛으로만 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도가 생각보다 꽤나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보통 파스타 만들 때 면수를 넣어서 만들거든요. 사실 면수 쓰시면 소금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요리할 때는 가염 버터 잘 안 쓰지만 버터에도 염분이 있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염도가 다른 요리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아마도 추측하자면 버터가 들어가서 헤비해졌기에 염도도 같이 올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지만 염도를 한 칸 내리고 감칠맛을 조금 더 올리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치킨 스톡을 쓰든 조개 스톡의 비율을 올리든 보통 백합 말고도 살은 안 써도 다른 조개를 육수까지 써서 파스타 스톡으로 쓰는 곳들 꽤 있거든요. 이걸 먹으니 최현석 셰프님의 다른 파스타들도 먹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먼저 역시 닭에는 피노누아죠. 바슐레모노 쌍뜨네 피노누아가 페어링으로 나오네요. 역시 뭐하나 우리가 알던 비주얼로 나온 요리가 없습니다. 색이 특이하죠? 껍질을 튀기셔서 감칠맛을 끌어올리셨더라고요. 최현석 셰프님이 생각하시기에 닭 껍질의 흐물흐물한 맛이 조금 불호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바삭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흐물한 닭 껍질을 싫어하진 않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마이야르 반응도 있고 더 맛있죠. 안쪽에는 닭다리살, 삼계탕에 들어가는 찹쌀, 은행, 대추, 수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디시도 소스부터 맛봤는데 딱 느껴집니다. 이거네. 바로 제가 앞에서 했던 말들.
밸런스가 딱 맞는 맛이었습니다. 간은 평범한데 그 삼계탕 특유의 진한 감칠맛이 지배적이고 간이 세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물론 제 취향인데 간보다는 재료의 맛이 뚫고 올라와주는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대파 오일도 복합미 더해주면서 더 삼계탕 맛도 느껴지게 해주는 것이 딱입니다. 안쪽 재료들도 역시나 식감 거슬리지 않게 지방 많은 다리살로 주셔서 저 잘 익힌 색 보이세요? 살짝 핑크빛 도는 게 조리 상태도 완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날 가장 밸런스 좋고 맛있었던 요리입니다. 이 정도 밸런스들의 요리가 나오면 원스타는 그냥 확... 라기올 라이프가 나왔다? 이제 메인 요리 나올 차례죠. 기본 코스 구성으로는 양갈비가 메인 요리고 2만원을 추가하시면 흑백요리사 장트리오 미션에 나왔던 채끝 요리, 그리고 4만원을 추가하시면 랍스터 요리까지 나옵니다. 셋이 가기 잘했어. 먼저 양갈비 요리는 햄버거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다는데 맨 왼쪽에 토마토, 그리고 양갈비, 특이하게 훈연 비프주 소스, 치즈 에스푸마, 머랭번을 같이 주셨습니다. 일단 저 양고기 딱 봐도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아마도 호주나 뉴질랜드 양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요리를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옆에 나온 토마토, 치즈, 그리고 머랭번이랑 같이 먹어보니 이게 조화가 되네. 신기했어요. 머랭번이 입안에서 부서지면서 토마토, 양고기랑 이렇게 잘 어울리랴? 머랭번은 오늘 코스에서 여기저기 쓰였는데 노른자를 아마도 파스타 면 같은 데서 쓰시다 보니 남아서 쓰신 것 같은데 양고기에 썼는데 이게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솔직히 햄버거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 셋 모두 추가금 없이 기본 코스인 양고기를 메인 중에서 최고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은 소금을 이용한 머랭을 이제 준비했는데 이 안에 랍스터가 깻잎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랭을 이렇게 해서 뚜껑을 대머리처럼 벗겨내시구나. 네, 맞습니다. 깻잎의 향이 랍스터에 배어있다네요. 근데 생각지 못했는데 한 마리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꼬리살, 집게살 다 들어가 있습니다. 4만원에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후추 데미글라스 소스와 화이트 발사믹 소스로 마무리해 주시네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그린 아스파라거스 위쪽으로 깻잎을 이용한 겔레와 음도를 가진 식용꽃 올려드렸고요. 옆으로 청피방 이런 디테일들이 설명에 숨어 있습니다. 최현석 셰프님이 저기서 배운 걸 여기에다가 응용하시는 것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순발력적인 측면에선 거의 최고가 아니신가 합니다. 랍스터 요리도 조리 상태 완벽해서 식감 정말 좋습니다. 소스는 이것 참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옆에 깻잎 퓨레와 아스파라거스는 아무래도 가니쉬 생각하시다 올리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의도를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채끝 요리는 방송에서 나왔지만 고추장 유자로 만든 소스를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위에 올려주셨고 된장 발라서 구운 채끝, 그리고 간장 깍두기 위에 트러플과 고수를 올려주셨습니다. 채끝 요리 역시나 고기 참 잘 익히셨고요. 아스파라거스는 제철도 아니기도 하고 그 소스가 참 맵습니다. 이거 확실히 안성재 백종원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을만 하네요. 텁텁함은 없지만 유자 맛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장과 트러플 조합은 이제 거의 클래식 조합인데 또 그렇게 하면 심심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고수도 올리신 것 같았어요. 이게 간장, 트러플, 고수 다 강한 재료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맛이 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깍두기 역할이긴 하죠. 근데 트러플 고수가 강하다 보니 간장 맛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어보니 저는 안성재 셰프님의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가네요. 흑백요리사 시즌2에는 많이 드시는 유튜버분들 말고 저처럼 시리어스한 유튜버분들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막 나오는데 수민출랭 팔로워 8,000명 이렇게 나와도 좀 어이없고 웃기긴 한데 많이들 좀 봐주세요. 복귀하고 첫 달 수익 5,000원 들어왔습니다. 메인도 꾀송 다 완벽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 랍스터 채끝 순으로 좋았네요. 역시 메인 디저트 전에 프리 디저트 격으로 소르베가 나왔습니다. 프리 디저트는 보통 상큼, 메인 디저트는 달달한 것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상큼하니 입가심 좋고요. 클래스 있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메인 디저트로 발레리나가 나왔습니다. 옆자리에서 계속 들리던 오르골 소리는 디저트였군요. 신기하죠? 저 발레리나는 자일리톨인데 직접 칼로 카빙하셨다고 합니다.
최현석 오너 셰프님이 야 이거 재밌지 않냐? 한번 깎아봐! 라고 하는 모습과 당황한 파티시의 모습이 좀 상상되긴 하네요. 안에는 밍글스와 팝업할 때 활용했던 장 트리오를 같이 하면서 응용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바깥에는 마스카포네 치즈, 안에는 카라멜, 크럼블들이 있어서 꽤 달달하니 먹었습니다. 자, 총평. 최현석 셰프님의 창의성과 재치가 엿보이는 코스였습니다. 몇몇 요리는 제가 조금 아쉬웠던 측면들도 있지만 가격과 코스 전반적인 맛을 봤을 때 아주 괜찮았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와 셰프님이 생각하는 밸런스가 다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플레이트든 원스타든 뭐 하나 받으실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흑백요리사 특집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맛은 제일 낫지 않았나 싶네요. 최현석 셰프님들의 다른 요리가 왜 자꾸 궁금해지는지 다른 곳들도 가보고 싶네요. 이상 수민슐랭이었습니다.